이재명 대표가 일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죽창가를 지금 불러대고 있어요. 그 독도 문제 이것에 네. 대해서도 그런 문제를 수상이 거론했으면 일본 기시다가 박차고 나와야지. 나중에 독도와 이렇게 분쟁이 붙어갖고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폐허로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 계속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그거 뭐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겠다고 했다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멍게 수입한다고 했다고 지금 멍게 타령을 또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멍게 우리가 먹게 생겼다 해갖고 거기에 민주당의 무슨 해양수산특위위원장이라고 하는 윤재가 무어는 또 삭발까지 하면서 이거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궁지에 몰린 걸 갖다가 국면 전환용. 그러니까 재판에 국민들이 제발 좀 관심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니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과한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하고 회담하다가 독도 문제 나왔다는 건 사실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일부 언론이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그 언론 프레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쪽은 그 구구신문 이런 데서 독도 문제가 계속 일본 구구파들의 좋은 메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본 뭐 그 산케이라든가 어느 신문이 했는지 모르지만 한 걸 가지고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서 양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그 우리나라에 누가 유튜브가 하나 따오든지 했는 걸 가지고 지금 그 우리 청담동 사건 같이 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그리고 다 맞다 하더라도 기시다하고 이렇게 어떤 정상회담을 하다가 독도 문제가 가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뛰쳐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외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죽창가 시즌2 광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광란을 벌이고 있어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지금 일부 언론 보도대로 독도 문제가 됐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거기 양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후쿠시마 수산물 그것도 안 하겠다. 수입 아니라고 그 정도 지금 수산물 그 수입까지도 극구 부인하면서 지금 국민 여론을 갖다가 그 야당에서 호도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2의 국시라든가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바보가 아닌 이상 독도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할 필요도 없고 뭐 말이 나왔을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감정을 건드릴 만한 말을 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독도를 어떻게 이야기할 그러니까요. 것입니까? 더군다나 후쿠시마 수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절대 단 한 마리라도 들어오는 일이 없을 거라는데 그러니까요. 들어온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은 있죠. 이게 진실을 하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강제징용 문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면서 일본 측에서 어떤 배상 문제 이런 걸 합의해서 하자는 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일본에 굴복했다. 그걸 지금 자꾸 그걸 인식을 계속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고 법률에 조금 이렇게 밟지 않은 분들은 마치 우리가 마치 대법원 판결 거기는 마치 일본 그 미쓰이 중공업이라든가 다 그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마치 우리가 다 배상해주고 일본은 책임을 안 묻겠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은 맞는데 그게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계속 외교적 마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손해보는 건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계속 얽매여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일본 책임은 우리가 인정하되 배상은 우리가 해버리자. 우리가 하자. 또는 재단 기금을 만들자. 이 정도였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의 야당은 계속 우리가 일본 책임이 없다는 면제해 준다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전부 다 죽창가 그다음 거기다
심지어 독도 문제까지 끌어오고 그것도 안 되니까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끌어오고 그때는 또 지금 4월 5일 날 일부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있죠. 있는데. 그게 들었습니다. 영남 뭐 그쪽에 가가지고 집안 망신시키는 뭐습니다. 나라를 지금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주장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자꾸 들쑤시고 예. 자극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그 우익들이 예. 일본 정부의 언론 프레이든 또 우익들이 또 독도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을 아주 울고 먹는 아주 소재 예.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쓱 보도를 하면은 우리나라 좌파 방송들이 계속 방송에서 그걸 또 중계 방송을 해요. 예. 그래 우리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죠. 그러니까 그 맨날 반일, 토착외구, 뭐 죽창가 이런 분들이 예. 일본 언론이 또 보도한 건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순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진실을 갖다가 밝히고 있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만 줄 수 있으면은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 야당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있죠. 거기에 계속 맞서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정쟁만 빚어지지. 그렇죠. 어떤 진실을 밝히거나 어떤 밝혀진 진실을 위해서 어떤 그 건전한 국정의 어떤 협치나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쪽이 맨날 거짓말하면 이게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도 분쟁이 격화되면 일본과 전쟁도 발발할 수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폐허로 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공포 정치하는 거네요. 아니, 결국 그런데 예. 그 결과가 지금 이 금요일 아닙니까? 31일 날. 갤럽에서 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지난주보다 4%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월 달에 첫 주에 36%였는데 지금 30%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가짜뉴스 퍼뜨리고 공세를 펴다 보니까 영향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은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 계속 부추기면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또 물타기를 지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장사죠 야당으로 남는 봐서는. 장사죠. 뭐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면은 자기들은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 생각보다는 예. 야당이 퍼뜨린 또 그리고 지금 야당에 동조하는 방송들 예. 이 계속 그걸 보도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살판 났어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지금 우리 국민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대하는 분도 꽤 있거든요. 지금 네. 제가 특히 뭐 맞죠. 개딸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침소 봉대해 가지고 진짜 나라를 팔아먹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 거기 동조해가지고 방송도 또 동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부분만 계속 보도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그 국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이냐? 저는 진짜 야당도 그 정권을 잡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좋은데 좀 건전한 비판 이런 걸로 돼야 되는데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야 간에 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는 없고 전쟁만 있다. 맞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가 볼 땐 북한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더 급박한 위험이지.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뭐 미사일을 쐈습니까? ICBM을 쐈습니까? 대포 한 발을 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된 게 한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한미도 있고 한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도움 없이는 양쪽 국가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체제가 있거든요. 무슨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옛날에 그 저기 야당에서 많이 진보가 이익 본 게 북한의 어떤 전쟁 그 공포 네, 그걸 많이 계속 이용해 또.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또 일본 전쟁을. 일본을 가지고 계속 또 우려먹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선전술이다 이런 것은 알고는 있지만 또 워낙 이게 정치가 편가르기 정치로 네.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믿어버려요.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예. 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디 모임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알만한 사람들. 오히려 알만한 사람이 예, 그러네. 배워서 다 예. 알만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누구를 편들자는 게 아니라 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믿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또 주장하고 그래요. 우리 청담동 사건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줄리에 관해서 예. 뭐 이번에 안혜욱이라는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원래 주장을 예.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근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전부 다 공산 국가가 먼저 일으키고 전체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방어하는 전부 다 전쟁 프레임이었지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어딥니까? 그리고 일본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좀, 네,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